최대한 겹치지 않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회담에서 공동선언을 하지 못한 성명하지 못한 이유가 이제 뭐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어떤 입장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다른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북핵 협상의 그 동료로 삼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해줬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미국의 국내 정치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제 미국 아까 처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회의론자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퍼지기만 한다는 거죠. 그 미국이 얻지 못하고 퍼지기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려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던 걸 그 1차 북미 정상회담 끝나 기자회견을 했던 걸 좀 복기를 해보면 연속선상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오전에도 기대했던 부분이 좀 국내 정치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작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 그 바탕에는 미국 유권자들이 굉장히 복잡한 뭐 핵 위협이라든지 우라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걸 북핵 협상의 성과를 미국 유권자들한테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가 좋을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꺼냈던 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위협이 없어졌다. 그와 더불어서 미군 유해 송환을 했다. 네. 얼마나 이게 굉장히 또 영웅 이야기니까 굉장히 또 잘 먹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비용 문제 들어가지고 한미 군사훈련 유의하는 그 부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또 유권자들에 잘 직접적으로 맡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사실은 그 국내 정치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그다음에 제재 문제, 돈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정치로 본다면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진전이 되되 아까 차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이 들어가지 않고 퍼주는 것이 아닌 체제 안전 보장 조치는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종전선언이라든지 연락사무 술지 꼭 분석하냐 해줄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로 본다면 그런 부분을 주고 만약에 서명을 하고서 이제 기자회견을 또 했다면 제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을 또 강조했을 것 같아요. 작년에 핵 미사일 실험이 없었다. 이제 동결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미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실험 생산을 하지 않는다. 네. 내가 이룬 성과다. 그리고 추가 유해 송환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걱정했던 것은 돌발 발언으로 해서 이제 한미 군사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그건 얘기를 했으니까 전략자산 운영에 있어서도 비용 문제를 막 꺼내가지고 자신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오늘 얘기도 딱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요번에 2차 하노이 회담에 나왔을 때 그런 전연서에 봤으면 그렇게 큰 진전을 기대하지는 않은 것 같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체제 안전 보장 조치만 주고 이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만족하는. 그래서 좀 기대에 다른 많은 기대를 한 사람은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 그리고 3차, 4차 뭐 시간 한계가 없다고 했으니까 계속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공동성명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이제 메시지가 어떤 게 나왔냐면 일각에서 말하는 스몰 D를 부정하는 효과가 나온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본다면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우리한테도 한국, 일본, 중국한테도 아까 얘기 나오잖아요. 중국 옆에 핵을 가진 나라가 있는 게 뭐 좋겠느냐. 난 다 그런 걸 고려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했던 스몰 D를 부정해주고 이런 부분. 그래서 회의론자들한테도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차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이제는 협상의 무게추가 미국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네.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는 일각에서는 협상력을 누가 우세하게 갖고 있느냐. 북한이 갖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국내 정치적으로 쫓기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쫓기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시각차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현상을 이제 깨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이 뭔가 새로운 걸 들고 나와서 미국 측을 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 우리 역할이 또 바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촉진자 역할을 해가지고 공간을 대안을 마련해 줘야지만 북한도 마지못해 나오는 형국, 미국도 마지못해 나오는 형국을 통해서 이 교착 상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좀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했던 게 뭐냐면 여전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안 하고 있다. 네. 그래 좋은 관계 유지되고 있다. 예.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하는 것이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마지노선이 될 수 있고 트레스홀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절대 건드지 말아라. 이런 부분을 북한에 던진 메시지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회담이 진행되는 거는 고사하고 굉장히 한 번의 정세가 뒤로 후퇴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나온 거죠. 미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핵과 미사일 실험이었고 이제 그 생산 안 한 부분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 부분과 어떤 그 북핵 협상의 그 어떤 동력으로서 제재 완화 해제는 끝까지 어떤 미국 북한의 전형적인 비핵화의 전형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풀어주기 힘들다는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한 메시지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한마디만 더 첨언을 드리고 싶으면 앞으로 이제 미국과의 협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도 기대의 심리가 제재 완화 해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금 재촉을 하는 이 모양새는 조금 이제 한번 속도 조절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퍼스널리티가 상대방의 약점을 잡으면 절대로 거의 놓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장에서도 은연중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이 속내를 드러내 버렸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속도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근데 그렇죠. 시간이 문제인데라고 이제 혼잣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확신이 더 제재 효과는 작동을 했고 시간이 갈수록 답답한 건 북한이다. 근데 그걸 왜 지금 아무 행동을 안 보이고 있는데 그걸 빨리 풀어줘야 되는지 이걸 설득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예. 자, 일단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 있습니다. 자, 세종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V 뉴스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 돌발 변수가 생겼는데요. 하노이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효진 기자.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문 서명 없이 각자 숙소로 복귀했는데요. 오찬 역시 취소됐습니다. 백악관은 양 정상이 아무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양 정상이 매우 훌륭하고 건설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비핵화와 경제주도 구상을 진전시킬 다양한 방식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측이 미래에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곳에 모여있는 전 세계 취재진 역시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 단독 회담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예상치 못한 결과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두 정상은 어제 단독 회담과 만찬을 진행했고 또 오늘 오전부터 단독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최고의 답이라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오갔는데요. 하지만 양측의 이 이견을 좁히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 즉 2시간 앞당겨서 시작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시점에 몇 가지 선택 사항이 있었지만 서명식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완전한 경제 제재 완화를 원했지만 미국 측은 이를 원치 않았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줘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영변 핵시설 외에 굉장히 큰 규모의 핵시설이 있다면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이해가 된다는 판단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한 게 더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희망적이고 또 긍정적이라며 양측 참모진이 다시 회담하길 고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회담이 결렬이 됐는데 이제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이 하노이를 떠날 예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 모레까지 베트남에 머물면서 공식 친선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이 일정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도 우리에게 역시 중요한 날이죠. 3.1절 100주년 기념식이 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중앙기념식이 내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3.1운동 기념식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건 최초입니다. 촛불혁명을 일궈는 상징성을 고려해 장소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념식엔 각계각층의 국민 15,000명이 참석하고 시대별로 다른 대형 태극기가 광화문 인근 건물에 걸립니다. 기념식은 만세운동과 함께 시작됩니다. 독립문과 대한문 근처에서 출발한 만세 행진이 광화문 광장까지 이어집니다. 기념식에 관심을 끄는 건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내용입니다. 메시지의 뼈대는 신한반도 체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도 이번 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는 더 이상 역사의 변방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신한반도 체제를 한국에 주도하겠다는 의지와 이를 위한 보관이 담길 거란 관측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1등급 훈장 추가 포상을 수여합니다. 정부는 기념식이 대규모 실외 행사로 열리는 만큼 응급의료진과 소방차 등을 현장에 배치해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내일 전국에서 만세 행렬이 이어집니다. 드론과 블랙 이글스가 하늘쇼도 선보입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내일 정오가 되면 올해 100세인 이무철 애국지사 등이 선창한 가운데 전국에서 만세 삼창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태극기를 매단 드론 50대가 날아올라 하늘에 숫자 3과 1을 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이 숫자 100을 그리게 됩니다. 광화문 광장 주변 건물 외벽에는 커다란 태극기가 내걸리고 광장 일대는 하나의 거대한 기념식장으로 꾸며집니다. 오전 11시 30분에는 보신각 타종 행사가 열리고 오후 2시에는 만세 행렬이 대한문과 서울광장 사이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는 시민 3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는 만세 행렬 도중 일본 헌병과 대치하는 퍼포먼스도 펼쳐집니다. 종교계 7대 종단은 3월 1일 정오에 맞춰 전국의 교회와 성당, 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에서 3분 동안 타종 행사에 들어갑니다. 이어 종단별로 기념 예배와 법회 등을 열어 희생된 선열을 추모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합니다. 이번 기념 행사로 광화문과 대한문 주변 교통은 내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통제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100년 전을 떠오르게 하는 다양한 콘텐츠도 마련됩니다. 일제시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징용된 지역 사할린에서 희생자들의 유해를 봉안하는 과정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황동준 유해봉안과장이 직접 출연해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 권기옥 선생은 3D 기술을 통해 피규어로 되살아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공식 행사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3.1절을 기억하는 크고 작은 기념식이 열립니다. 준비 모습을 곽동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부터 백발의 할아버지까지 옛 일본 대사관터에 모였습니다.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1376번째 수요 시위에 참가한 겁니다. 3.1운동 100년을 맞이한 지금 다른 문제 못지않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